네, 이 시간은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주말 잘 쉬셨나요? 예, 잘 쉬었습니다. 예. 토요일날 MT 잘 다녀오셨나요? 예, 워크숍이었습니다. 아, 워크숍이었군요. 예. 예. 자, 시작해 봅시다. 예. 주말에 전국성 국정규탄 촛불 집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6천여 개의 촛불이 이 서울시 정합광장을 밝혔습니다. 예. 한겨레는 6천여 개의 촛불이라고 했고요. 주최 측은 10,000명이라고 했고 경찰 조사는 4,500명이고요. 경향신문은 10,000명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봐도 얼추 한 10,000명 돼 보입니다. 이게 예. 그 광장을 거의 가득 메웠는데요. 한 손에 촛불을 든 시민들은 다른 손에 구속수사 원세훈 전면개혁 국정원 이런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자, 6월 21일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16일 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름 동안 이어가던 그런 촛불이 사그라드는 것 아니냐. 이 보수 언론은 또 그렇게 부채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촛불이 다시 본격적으로 타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 진상 규명 이것이 이 촛불을 더 확대하느냐 마느냐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때만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국정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소리 없이 지켜보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신 바 있었지요.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예.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쏟아져 나오는 성명서나 시국선언에서 확인된다. 지금은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는 단계지만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집회는 오는 토요일 청계광장에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중동을 봤는데 이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한 줄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단 한 줄도. 확인됐습니까? 예,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눈을 씻고 뒤져봤는데 단신 보도도 없었습니다. 2004년 탄핵 때 예. 광화문에서 거의 남대문에 이르는 그 지역 일대에 30만 명이 모였지만 제 기억으로 조선일보에 그 다음날 보도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조선일보의 실상입니다. 네. 조선일보 앞에 몰려가서 뭐 계란 던진 거는 보도가 됩니다. 이런 건 보도가 됩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가 되려면은 예. 조선일보 앞으로 가서 계란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요. 이게 비단 서울 시청광장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 4대 도시인 부산, 예. 서면, 예. 대구의 제일 번화가인 동성로, 네. 광주의 유명한 금남로, 예. 이 4대 도시에서 하나같이 예. 촛불 집회가 열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예. 뭐 다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 군소 지방에서도 곳곳에 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가히 전국적인 촛불이다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불 붙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오히려요. 예, 조선일보는 시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그들은 그러고 싶겠죠. 자, 그런데 최대 규모의 시위였단 말이죠. 자기들이 봐도 이거는 최대 규모 시위라는 거를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왜 팩트를 보도 안 할까요? 글쎄 말입니다. 뭐 설사 이들이 전부 뺄개가 모였더라 이렇게 네. 쓰는 한이 있더라도 글쎄 말입니다. 사람이 모였더라. 네. 이거는 보도를 해야 되는 게 그 언론의 기본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시들해졌다라고 말한 언론사입니다. 시들해진 게 아니라 다시 불이 환하게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이든 긍정이든 예, 그러니까 보도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역사가 100년, 200년 되고 난 뒤에 우리가 마치 이 해방 전에 일제시대 신문을 보거나 또는 예. 뭐 그 이전에는 근대 이전에는 신문이 없어서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예.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고 난 뒤에 이 시점에 조선일보를 본다면은 2013년 7월 7일. 네. 7월 6일이죠. 토요일이니까. 그렇습니다. 7월 6일 시청광장에는 사람들이 안 모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심대한 역사 왜곡인지, 네. 역사 기만인지를 예.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운현 이사께서 이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꼭 소개를 뭐죠? 드리고자 스킵을 해온 게 있는데, 스크랩 해온 것이 있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문재인 후보 안 찍었다. 1%에 불과. 이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를 마친 유권자 1036명을 대상으로 사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영향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전체 1%에 불과했다는 건데, 자, 이 말은 뭡니까? 문재인 후보를 찍으려 했다가 찍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치를 보면은 1%가 아니라 2%입니다. 누군가는 마이너스 1%고 누구는 플러스 1%. 그렇죠. 이게 절로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박근혜 후보의 NLL 수호 의지를 보고 박 후보를 선택했다는 사람이 1%로 나왔단 말이죠. 도대체 그건 누가 어디서 잡아낸 1%입니까? 예.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자, 이걸 보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진다면은 최대 2% 차까지 난다는 거죠. 도합해 보면은 4%의 큰 여파가 최대치를 나타낼 수 있다. 최대 4%까지 그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당락의 변수가 되죠. 당락의 변수가 안 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첫째.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1%에 불과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국민들에게 여론 호도하는 거죠. 예. 일으키려는 의도가 또 엿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예. 두 번째 그런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과연 그게 1%에 불과했겠느냐. 예. 우리 보수계층이라고 하는 집단들의 정서에서 예. NLL이니 이런 것이 1%의 비중밖에 안 됐겠느냐. 예. 훨씬 어쩌면 10%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는 저는 팩트의 또 하나의 오도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은 당락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그럼요. 그런 공작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찰,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 했었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추산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또 이 진선미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예. 경찰이 12월 16일 밤에 기습적으로 했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조작된 사실을 갖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예.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정치 관련한 댓글을 남긴 적이 없다. 이런 허위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튿날 아침에 원세훈 씨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박빙 열세에서 박빙 우세로 바뀌었다. 또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진선미 의원이 밝혔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까지 다 감안해 본다면은 선거 판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고 결국 선거 결과를 뒤집은 그런 공작이었고 따라서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기사 봅시다.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자신들의 기록물이라고 이제 국정원이 밝혔죠. 그럼요. 자, 그 과정에서 정상회담 당시에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가 자기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국정원이 녹음을 부탁했다는 이야기도 당시에 들어본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불법을 덮으려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면서 혹평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국정원의 이 같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 노무현 재단 쪽 인사 또 문재인 의원이 반발하니까 국정원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슬쩍 바꾸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냥 문맥을 보면 알잖아요. 예. 아니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녹음기 하나가 없어가지고 국정원에 녹음기를 빌려달라든지 그게 말이 될 것이며 예. 설사 누구 실무자가 깜빡 잊고 녹음기를 안 가져왔다 칩시다. 예. 그렇게 해서 마침 국정원 관계자가 가져온 녹음기를 빌려서 녹음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녹음 내용이 국정원 녹음기여서 국정원 기록이 되는 겁니까? 이제 멀리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냥 상식으로 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둘 다 말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 낚인 것일까요? 경향신문 신문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겨레에도 관련 기사가 실린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 이거는 좀 저도 이것도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2008년 1월에 나온 회의록은 나는 모르는 회의록이다. 예. 나는 모르는 회의록을 만들어 냈으니 이것은
그 말 그대로 항명죄고 기밀누설죄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미디어과 했던 인터뷰에서. 김만복 씨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그 2008년 1월 회의록 거기에 본인의 날인이 있다는 겁니다. 날입니까? 서명입니까? 뭐 예, 둘 중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고 했죠. 사인이 하나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인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건 또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반전돼 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겠습니다. 예. 김만복 씨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다물고 있죠. 갑자기 네, 또. 그렇습니다. 김만복 씨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2007년 12월 18일에 극비리에 방북해서 북한 정보 책임자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회동을 또 가졌다고 하는데 그랬다면서요.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김만복 씨가 방북 당시에 북한 측에서 만든 별도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받아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설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다가 회의록 유출을 방조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로서 우리가 특별한 정보가 없어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 점도 예. 여야를 떠나서 예. 의혹이 있다면 같이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이 그래서 이제 김만복 씨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활발한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딱 닫더니 문자 메시지로 답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네. 말하지 않는 것이 안 말려드는 것입니다. 좀 석연치 않죠.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나서지 않는 것이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별 희한한 예, 일들이 좀 돌출하는군요. 희한한 분입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예.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한겨레 보도로 보겠습니다. 예. 한겨레 19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재벌 총수 일가들이 일감을 몰아준 곳이 있습니다. 계열사입니다. 이 계열사를 보게 되면은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인 경우도 많았고요. 예. 자, 하여간 이 재벌 총수 일가들이 일감을 몰아받은 계열사로부터 배당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감을 몰아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겠죠. 그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다가 배당액을 돌려줍니다. 그게 5천억에 육박하는 꽉 것으로 먹고 알 나타났다는 먹고 겁니다. 뭐 깃털 뽑아 모자 만들고 하는 식이네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 4,696억을 받았다는 건데, 자, 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총수 일가에게 증여세를 물리더라도 배당 규모를 따져보면 글쎄. 턱없이 적을 것이다. 이 이렇게. 뜻은 말이 쉐발의 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세 발의 피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정몽구 회장 일가는 2,456억, 이건희 회장 일가는 224억, 최태원 회장과 최기원 이사장은 815억입니다. 자, 이분들에게 이제 증여세를 이제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액세를 한 95% 정도 물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겠죠. 글쎄 말입니다. 예. 일감을 몰아받은 회사들의 평균 배당 성향이 30에서 40%로 굉장히 높은데 고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니 이게 공정 경쟁이 될 것이며 네. 제대로 된 기업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볼펜으로 체크만 하면은 그냥 돈이 들어오는데 네. 이러니까 재벌에 대한 국민적인 찬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저 다음 신문 뭡니까? 다음 기사.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예. 자, 공무원과 사병, 초등학생, 재소자 등이 예산으로 지원받는 한 끼 밥값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예.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냐 했는데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공무원 한 끼당 공무원 공무원 5,909원이고요. 6,000원이구만. 예. 쉽게 얘기하면 요즘 뭐 시중에 그냥 점심값이구만. 그렇습니다. 예. 뭐 특별히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자관 그렇습니다. 여의도의 설렁탕 한 그릇 값입니다. 네, 중학생은 3,840원. 이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예. 고등학생의 경우 3,519원, 초등학생은 2,880원. 근데 특수학생은 2,590원.
특수학생은 뭐겠습니까? 특수학생이 혹시 장애인들 다니는 학교를 그렇죠. 그런 예, 말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렇겠죠 아마. 자, 그리고 사병과 전의경은 2,144원, 보육원이 2,069원. 보육원. 예. 보육원은 유치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디 수용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고아원이라고 고아원 불렀던. 비슷한 그런 예.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 원생이 1,745원, 그리고 화성 외국인 보호소 수감자가 1,495원, 재소자가 1,254원, 그리고 법무보호공단 급식비가 1,233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6,000원인데 예, 저쪽 끝에는 1,200원까지 있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5배 차이네. 예, 아니 이분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이 직군이나 신분에 따라서 밥값을 차별하는 것, 이거는 헌법 정신과 상충되지요. 헌법 그렇죠. 정신이 뭡니까?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서울신문 이래서라도 기사인데 빨리 참 좋은 기사고 좋은 이래서라도 기사입니다. 빨리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 좋은 기사를 쓴 기자는 이름을 좀 밝혀줄 필요가 그래요. 있습니다. 강국진 기자입니다. 강국진 기자요. 예. 아주 좋은 기사입니다. 예, 다른 데 유사 기사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 서울신문 기사. 네. 다음 경향신문 기사도 하나 있군요. 예. 수술이 급해서 특진을 신청했더니 수련이를 대신 보내는 그런 병원. 이 병원은 결국 선택진료를 악용한 그런 사례를 하겠는데. 특진이라면서. 예, 그렇습니다. 참. 자, 과장님이 나와야지, 흔히 네. 말해서. 특진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는데 경황이 있나요? 그래서 신청서에 사인했는데 7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돌보는 손상현 씨. 특진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가슴에 멍울이 맺는다고 합니다. 2007년 2월 당시 현재 25살인 아들 영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리뼈 몇 군데가 골절됐을 뿐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로 정해졌던 수술 날짜가 갑자기 일요일로 변경됐습니다. 무려 일주일이 지난 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손상현 씨는 주치의가 내미는 수술 동의서와 선택진료 신청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마취 과장이 수술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수술 도중에 전신 마취가 잘못돼서 그런데 아들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 소생술로 목숨은 건졌는데 7년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수술에는요. 마취 과장이 아닌 레지던트 1년차가 혼자 들어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마취 과장은 병원에서 마취과 특진 의사는 나뿐이기 때문에 모든 수술에 마취과 특진 의사로 내 이름이 오르는 것이 관례다. 일요일에 마취 과장이 수술을 위해 출근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족들은 병원이 선택진료 의사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병원을 고소했는데요. 그럴만하네요. 경찰은 선택진료비 70만 원을 보험사를 통해 돌려줬다는 이유로 선택진료 의사의 임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고요. 다만 마취 과장과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런데 두 사람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만 그야말로 빅엿을 먹은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에 포괄수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예. 포괄수가제는 어떤 쉽게 말하면 한 밥상으로 말하면 뭐 김치나 이런 여러 가지 반찬 값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한 상에 얼마 이렇게 받는 식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특진을 하지 않으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예. 또 특진이 별 차이도 없으면서 의료비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막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포괄수가제가 마련됐죠. 네. 물론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또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우리 사회에 이런 특진을 빙자한 과도한 의료 서비스와 과도한 의료비 문제 예.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게시판에 현직 교도관이라고 하시면서 예. 공감이 안 된다. 수용자가 그 직원들 못지않게 식사가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식사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 1254원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자, 일단 서울신문 기사는 각 기관의 자료를 취합한 걸로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예. 재소자 급식비가 2013년 현재 1인당 1일 3,764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해서인데요. 따라서 한 끼에 1,254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이걸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서울시 교육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대상으로 네. 어린이집 아동, 학생, 사병, 전의경, 재소자 등의 1인당 급식비 단가를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 단가를 임의로 예. 책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어쩌면은 뭐 교도소마다 예. 또 좀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예산이 빤할 텐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교도소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음식이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이 1254원으로 글쎄요. 식사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저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또 뭐? 경향신문의 예. 13면에 나란히 두 기사가 한데 엮였습니다. 이혼 소송 엇갈린 판결인데 예. 우선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더 이상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3부는 51살 여성이 같은 나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는가 하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기도 했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의 사과로 소송을 취하했지만 이 83년 상황입니다. 예. 83년에 결혼을 했는데 2010년에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의 사과로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힘은 들겠다마는 예, 부인은 이듬해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집을 나갔는데 남편은 법원이 시키는 대로 부부 상담도 받겠다면서 이혼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는데요. 그러면 좀 지도 좀 잘하지. 글쎄 말입니다. 참, 네. 이 재판부가 이번에는 그 남편의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허락 안 된다. 예.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안 돼요. 말로는 성실히 결혼 생활을 하겠다면서도 정작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이혼을 허용한. 아니 이 앞선 남편도 여기 해당되는데 왜 여긴 또 이혼해라 판결이 나왔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혼 후에 남매를 키우며 살던 한 여성이 예. 전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던 한 남성과 만나서 이제 94년에 결혼을 했는데 예. 둘은 각자 자녀 문제로 다툼이 잦았는데 새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새 남편, 재혼한 남편의 아들과 또 이제 여성의 예. 아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자녀들 사이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그렇겠네요. 결국에 집안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가족 관계가 상당히 있었군요. 위기를 만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이 때문에 결국 혼인 생활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 예.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판결이 조금 헷갈려 보이기도 하면서도 나름으로는 같은 서울고등법원인데 한쪽은 나름으로는 가사 또, 2부 한쪽은 예. 가사 3부입니다. 나름으로 또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애정이 식었다고 하는 말 사실 요즘 부부 애정이 뜨거운 부부가 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락한다 그러면 아마 어쩌면 한 절반 이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예. 또 그렇지만 어거지로 예. 억지로 억지로 서로 얽혀 사는 이런 부부에게 굳이
같이 살아라고 하는 것도 네. 그것도 참 어찌 보면 하나의 감옥일 수 있죠. 지옥일 수 있죠. 예. 그럴 때는 또뭐 이혼이 또 적절한 해결책일 수도 있겠고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혼을 택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혼에 대한 선택이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좀 경우가 비슷한데 다른 판결이 나온 듯해서 참 그래도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둘 다 그래도 50대의 이혼인데요. 요즘 심각한 것은 뭐 결혼식 하고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가다가도 갈라진다 그러고 예. 자관 결혼한 지 3년 내에 이혼한 율이 뭐 절반이랍니까? 예. 자관 그런 것도 참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참 큰 문제라면 큰 문제죠. 예.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몇개 소개해 주세요. 답변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생중계를 보고 싶은데 국회 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사이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국회정보위원회는 공개가 되지 않을 비공개일 겁니다. 겁니다. 예, 비공개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국사범들의 이런 국기문란 행위 아닙니까? 이런 것쯤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간 정보위원회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관례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간 브리핑 마칩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